다음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주제? 좀 황당하고 좀 약간 화가 일어나는 주제? 이렇게 좀 선정을 했는데, 이 경찰의 갑질? 경찰이 대인 접수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어요. 이거 거부해도 되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까요? 이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사실관계 보면, 이 후진을 하던 중에 경찰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인 보험 접수 요구를 받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이 대인 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사고를 낸 건 100% 저의 잘못이 맞다면서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시는 게 타당한가 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A씨가 뭐라고 했냐면 차를 돌리려고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하다가 제 차의 왼쪽 팬더와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고요.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깜빡이를 켜고 후진하는 A씨의 차량이 경찰차가 가깝게 붙어 있는데 A씨의 차량이 움직이면서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사고로 경찰차 앞 범퍼에 흠집이 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경미한 사고라는 건 당연히 저희 주관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사건 접수하고 보험 처리하는 과정을 해본 적도 없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차에서 내려서 합의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은 무조건 합의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 절차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A씨는 이제 보험사 측이 이제 직접 현장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다친 곳 없냐, 대물 접수만 해도 괜찮겠냐라고 물으니 경찰이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후 보험사로부터 경찰 측에서 대인 접수를 원한다 이 연락을 받았다는 A씨는 경찰에 전화했더니 대인 접수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나이롱 환자 아니다. 나 경찰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A씨는 운전자, 동승자, 대인 접수 2명이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제가 피해보는 게 있겠느냐라고 해서 조언을 구한 글인데요.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친 것 같은데 대인 접수가 말이 되나? 경찰이 조금만 차를 뒤로 빼줬으면 사고 안 났을 듯. 민중의 지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게 좀 공론화되니까 경찰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맞지만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껄핏하면 오해라죠.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가서 이제 경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 입장에선 바로 합의할 수가 없다. 그건 이해합니다. 합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했는데 처음에 대물 접수만 했다. 그러고 나서 대인 접수 후 1시간 뒤 보험사에서 경찰관들에게 진단서 제출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전화가 왔지만 경찰관들은 이상이 없다며 치료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대인 접수 후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대인은 자동 소멸되고 물피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미 단순 물피 사고로 진행하는 중인데 운전자는 대인 접수한다는 얘기만을 들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해 일부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결국 이 글 쓴 사람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대물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쓴 사람이 잘못이야. 오해야. 이게 경찰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좀 전에 아마 영상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영상? 봤어요? 좋은 거 아니죠? 살짝. 지금 보시면, 이게 빨리 돌아? 이렇게 영상이 빨리 돌아가지? 되게 천천히 원래 가는 영상인데. 저기 처음에 경찰이 저기 서 있는 건 아마 후진하려니까 서 있었겠죠? 길 한복판에? 근데 보면 보세요. 이게 각도상 저 후진하는 차량이 약간 각도가 좀 안 나와요. 그러면 저 경찰 보고 있지 말고 조금만 뒤로 빼주면 쉽게 후진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 저거 봐. 절대 안 움직여. 민중의 지팡이가 부러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안 이상해? 저만 이상해? 저만 흥분한가요? 아니, 이상해요. 마치 한번 너 박을 때면 박아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네. 그 실제로 좀 스쳤어. 근데 지금 속도가 빨리 재생된 아니, 저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빨리 재생된 건데 이 속도로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그 영상이 하나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속도입니다. 이 속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보이시죠? 느리게 가는데 이 경찰차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해주면 아주 쉽게 후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충돌, 경찰이면 꼭 피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근데 이게 대인을 접수할 정도의 사고인지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찰차가 부딪혔는데 경찰이 나 아파 다쳤어 이렇게 될 사안인지가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왜 갑자기 처음에는 대물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대인을 접수했어요. 그랬더니 경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긴 했지만 1시간 뒤에 연락이 오길래 나 진단서 안 낼 거야. 치료받을 생각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을 생각도 없으면 대인 접수는 왜 한 거야? 왜 한 거예요? 혹시 아플까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요, 그게 혹시 아니라. 가족 중에 혹시 경찰 있으신 건 아니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 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이분이 글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대인 접수해가지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죠? 저기 포기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가 대인 접수를 했다는 건 뭔가 합의금을 받든 아니면 치료를 거기다 들어놓고 한 좀 며칠 쉬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자세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물론 경찰도 아프면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찰이라고 무조건 그냥 나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왜 저한테 화내시냐고. 왜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빙의가 돼서 그래. 빙의. 경찰을 보여서. 예. 그냥 이렇게 역할극이니까 그냥 그걸 또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또 그걸 또 지적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진짜. 아유 진짜. 그치. 맞아. 저도 한번 써먹는 거야. 내가 치료받아 당한 거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채욱이 왜 하는지 알겠다. 재밌다. 이래서 채욱이 저한테 그러는군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채욱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런 거구나.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좀. 팬이 부러졌어요.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안 쓰는데 이 정도가 아플 만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조금은 공직자로서의 모습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지 않냐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연 올리신 분이 경찰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떡하냐? 상대방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대방이 경찰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으면 거기다 이의제기 하시면 되는 거고 보험사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 여기서 많이 이상하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교통사고 났어요. 상대방이 경찰인데 이상해요. 그래서 출동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럼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래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어땠을까. 지금은 어떤 간에 상대방은 피해자니까 자기가 그걸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사 일반 개인 대 개인 하는 것처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익숙하지 않고 이러신 분들은 무슨 사고가 나면 그냥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람 없는 상태에서 차만 그냥 치고 간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왔던 마찬가지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됐으면 얘가 이러든 말든 그거는 그 니네 주장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물론 이거는 그 사연 올리신 분의 주장이긴 한데 아픈 데 없다 괜찮다 대우만 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연 올리신 분도 어떤 증거 없으니까 진짜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사실은 경찰에 신고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 이렇게 위험해. 가끔 가다가는 그냥 다가 했다가 나중에 뺑소니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용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신분증도 연락처도 좀 넘겨주시고 혹시나 뭐 아프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해서 확실한 절차를 취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악용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보다가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 경찰관이 진짜 신호 위반에 과속에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 보여요. 물론 대부분은 아마 공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공무 수행 중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근데 갑자기 막 속도를 내면서 신호 다 무시하면서 가더래. 그래서 야 저거 뭔가 누구 체포하러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그 식당 가려고 갔어. 경찰차가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거야. 열받잖아. 그 신고했어.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건수가. 컨닝하지 말고! 사람이 내가 열심히 조사한 거를 왜 그렇게 컨닝해서 그냥 냅좀 업좀 먹으려고 그래? 13,506건이요. 아, 또 봤네, 그새 또. 아, 진짜. 이게, 이 경찰차가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만 6년 동안 6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렇게 위반 단속된 건수가 13,506건. 이게 뭐냐면 이 13,506건이라는 게 뭐 긴급사건, 사고조사 등으로 경찰 본연의 임무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가 면제된 사유 빼고예요. 근데 그 건수를 한 금액이 그거는 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셀프 면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공무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걸 면제해가지고 납부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걸 판단을 누가 하냐? 자체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면제된 건수도 실제로 다 공무상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아닌 것만 해도 지금 13,506건에 6억 원이 넘는데 지금 매해 증가해. 2016년도에 1,462건, 2011년도에 1,885건, 2019년도에 2,607건, 2020년도에 2,847건 이런 식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속한다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게 그러니까 공무수행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잠깐 누구한테 지키라는 게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건도 마찬가지로 진짜 경찰관의 그런 행동들이 사실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거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쓴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경찰관들, 힘들게 일하는 경찰관들까지 욕먹이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심각한 검찰 수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긴 하지만 점점 더 그건 퇴색되고 이제 하나의 그냥 직업으로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좀 시간 때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것도 하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똑같은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뭐라 안 그래? 뭐 자리 없을 때가 많이 있던데. 아니, 그거는 타임 체크를 좀 해야 되겠구만, 이제 앞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경찰관이라는 일이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직장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